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내일부터 적용될 정부 정책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8월부터 바뀔 정부 정책 미리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여러 가지로 좀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번 시간은 부동산과 복지 쪽으로 한번 좀 알아볼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부동산 쪽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향후에 부동산 뭐 투자 이런 것도 해보고 싶지만 그러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한참 멀었고요. 그래서 한번 이 정부 정책부터 해서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면서 복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해당되는 소식들도 있을 것 같으니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8월부터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리 바뀔 정책들을 확인해보는 게 우리가 대비하면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좋은 기회라고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아파트 생애 최초 구입자에서 LTV 80% 적용이 됩니다. 최대 6억 원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고 15억 초과 아파트도 가능하고 지역과 주택 가격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80%가 다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최대니까 최대 6억 원이니까요. 무조건 다 6억 원까지 된다 이런 건 아니겠죠. 아무튼 참고를 좀 하시고요.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 가능한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가능 한도가 이제 10월부터 4억으로 확대 예정이라 얘는 이제 8월부터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신규 주택 담보자금 받고 매수 후에 6개월 이내 주소 전입 조건을 폐지시켰습니다. 사실 요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있을지는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생활안정자금 2억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 이상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2년으로 변경이 됐고,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동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에 관련 정책 중에 변화된 이런 모습들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 관련 정책에서 좀 다양하게 있는데 분명히 뭐 한두 가지 정도는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텐데요. 일단 위기 청소년 지원을 해주는데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 생활지원금 최대 65만 원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금액이 좀 많이 올라왔고 저도 솔직히 참 이런 복지는 우리나라가 참 잘한 게 아닌가라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게 좀 뭐랄까 해당이 돼서 뭔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많을 것 같지는 않다, 의외로 청소년 중에.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있으니까 혹시 위기 청소년이신 분들은 한번 요거 보시고 참고하셔서 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애아동 돌봄 지원 시간 확대인데 중증 장애아동의 양육가구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원 시간을 9,609시간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시간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요. 뭐 이렇게 확대를 해서 좀 돌봄 시간이나 이런 것들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복지들이 우리나라에는 참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 시간 확대 아주 좋은 것 같고요. 한부모 가족 재산 확대 및 양육비 지원에서 긴급 복지 자원 중복 허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양육비 지원받는 거하고 복지 지원 받는 거 둘 다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시설 보호 종료 청년 지원에서 이제 만 18세 이후에는 시설 등의 이제 보호가 종료가 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립수당이 원래는 월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35만 원으로 이제 지급이 확대가 되는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경로당 지원 확대입니다.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냉난방비, 난방이 아니라 난방비에 난방비 양곡비의 지원 단가가 상향되고요. 그리고 국가기관 전략사업 훈련 장려금에서 전일제 교육 위주의 국가기관 전략산업 훈련 장려금을 한시적으로 단가를 인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시면 좋겠고, 실업자 생계비 대부에서 실업자의 생계비 대부 요건을 완화해서 수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 대출 지원에서 저소득 근로자 대상 생활 안정자금 금리 인하 그리고 자금 공급 규모를 확대한다라는 이러한 정책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LPG 가격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 뭐 택시 뭐 요런데 LPG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 판매 부과금의 30% 감면을 연말까지로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햇살론 확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들 수는 있겠지만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뭔가 이런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상당히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근로자 햇살론을 규모를 확대시킨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활근로 지원액 인상해서 저소득층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지원 단가를 인상해가지고 소득 보장 금액을 확대한다라는 이런 추가적인 내용이 있었고요. 문화누리카드 지원액 인상, 물론 문화누리카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연간 지원 금액은 11만 원으로 이제 상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기초연금 그리고 농지연금 지원 단가가 조정이 돼서 최근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지원 단가를 조정을 하고, 스포츠 바우처 지원금 인상해서 저소득층 그리고 유년에서 청소년, 장애인 체육활동 보장을 위해서 강좌 이용권을 금액 9.5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한번 해당되시는 분 있으면 혜택을 봐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저소득 생필품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취약 가구 그리고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기저귀나 분유 등의 생필품 구입 부담을 경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싸게 뭐 구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단가 인상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뭐 가스비 전기비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참 힘든 어려운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뭔가 단가를 인상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저소득 정부 양곡 판매 가격 인하를 한다고 해서 주거 그리고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정부의 양곡 판매 가격이 원래는 1,900원이었으나 이거를 7,900원으로 10kg당 7,900원으로 한시적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복지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소개해드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 한 개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이러한 혜택을 좀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8월부터는 이러한 정책들이 있으니까 오늘 7월 31일에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한번 각 지자체 단체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가까운 구청, 시청, 군청 뭐 이런 데다가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한 달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달 2022년 7월 달에 올라올 영상 이제 요거 말고 이제 하나 더 남아있는데 그 영상까지 올리면 7월 달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모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다가올 8월을 대비해서 우리 열심히 또 한 달 파이팅 하는 이 한 달이 또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